자, 이제 8번 해설을 하면 이제 X, Y, Z 중에서 금속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야 될 때가 있고 필요한 것만 뽑아낼 때가 있는데 이거는 펼쳐서 따져야지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홀전자 수가 5개래요. 그럼 1빵, 1, 2, 3, 2, 1 써놓고 p-오비탈 수가 YG가 같아야 돼. 그러면 요 이후부터 같죠. 이렇게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가 Y가 Z보다 크대. 요게 의미하는 게 뭐야 또? 원자 번호죠 이게. 이게 원자 번호가 Y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원자 번호가 큰 놈이 이온 에너지도 커야 돼.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집어넣으면 일단 얘하고 얘는 돼요? 질소, 산소는 안 되지. 원자 번호가 큰 놈이 역전되니까 이런 방향은 아니야 지금. 그럼 얘하고 얘는 NF. 얘하고 N하고 네온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하고 얘라면 홀전자 3개에 여기서 2개를 만족해야 5개가 되잖아.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요렇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O가 끼면 돼? O하고 F로 해도 5개를 만족 못하죠. 이제 앞에서. 그러니까 얘는 질소가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거고 얘 F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3, 1, 1 해서 홀전자 5개를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줘야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11번, 12번을 풀어보세요. 11, 12. 79페이지에 11, 12. 자, 11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원자 번호 XY치고 요게 그림을 그려보면 1차가 요 파트에 요렇게. 근데 2차가 안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있는데 2차가 맞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 그려서 찾는 연습을 하라고 풀어보라고 한 거고 12번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제일 큰 놈이 탄소죠. 그 다음에 베릴륨, 붕소, 리튬.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리튬이 제일 크지. 그 다음에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그 다음에 탄소. 그래서 이런 순서를 고르면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13번, 14번 풀어보세요. 이제 2차 이온화 에너지 들어가 있는 거. 13, 14. 자, 13번 보면은 이렇게 7개를 2차 이온화 에너지로 배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큰 놈이 나트륨이지. 그 다음에 이제 비활성 기체 네온. 그래서 나트륨, 네온. 그 다음에 OF 중에서 O가 더 크다고.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ABC는 요거 우리 이렇게 외운 거 있죠. 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Si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루미늄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아니 이건 1차지. 2차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Si. 그래서 마그네슘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Si,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순서 정하는 것만 잘 알면 나머지 푸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14번도 제1분의 제2 아까 얘기했듯이 2차가 나트륨이 제일 크죠. 그래서 C가 나트륨. 그 다음에 O하고 F 중에서는 B가 더 크니까 O가 되는 거고 A가 F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17번도 2차인데 이제 하나가 빠지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17번 풀고 마무리합시다. 17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9번부터 13번까지. 그러면 여기도 뭐 F부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까지니까 제일 큰 거는 나트륨 2차 이온 에너지니까, 그죠? 2차. 그 다음에 네온 F.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러면 이제 디귿 원자가 전자의 유액전화. 얘하고 얘. 그러면 알루미늄이 원자 번호에 비례하니까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3페이지. 전기 음성도. 자, 다음 주에는 그 중화반응 프린트로 나갈 거예요. 개념 약간 나가고 대부분 다 프린트로 나갈 거니까 지금 3교시 끝나고 내가 복사 맡겨놓으면은 점심때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무실에 제 칸막이 그 알죠? 프린트물 있는 이름 다 선생님마다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면 내가 거기다가 넣어놓을 테니까 3층 1층 교무실에 가가지고 제 자리 이제 확인하면 거기에 프린트물 넣어놓을게 찾아가면 돼요. 근데 이제 수업 나올 사람들은 그날 나눠줄게요. 그 비대면으로 온라인 하는 학생들만 이제 그 칸에서 찾아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음성도는 그냥 암기만 하면 돼. 얘는 다행히 이제 뭐 암기할 게 예전에 전자친화도 이거는 예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개정 과정에서 빠지면서 없어졌는데 얘는 그래도 예외가 없이 그러니까 외울 거를 많이 줄여주는 것 같아요. 요새 개정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커져요. 기준이 이제 리튬 1로 잡으면 얘가 0.5씩 커진다고 보면 돼. 4. 비활성은 뭐 어차피 결합 안 하니까 이건 결합할 때 이제 쓰게 돼요. 전기 음성도. 그 다음에 나트륨은 0.9. 여기는 이제 0.3 정도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0.8, 1. 그래서 올라가면 무조건 커져요. 이것도. 얘는 2.1, 1 정도. 비금속, 금속 이게 나누면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냥 아예 전기음성도를 외워버리는 게 편해요. 근데 융통성은 있어야 되는 게 EBS에서는 알루미늄이 1.5로 나왔어요. 전기음성도가. 근데 그 해 수능에서는 1.6으로 나왔다고.
이거는 문헌마다 달라서 그래요. 이제 참고하는 수능 출제자들이 어떤 문헌을 참고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어. 원자반지름도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외워야 돼요. 외울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알면 좋은 게 가장 큰 전기음성도 차이 얘하고 얘예요. 이렇게. 그래서 F4, K 0.8, 3.2를 안 넘어가요. 그래서 무슨 차이를 구할 때 3.2보다 크면 그거는 전기음성도 차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제외시키면 돼. 음성도 차이 문제들이 나올 때. 그 다음에 이제 산소하고 따지면은 얘가 3.5고 얘가 0.8이에요. 그럼 얘가 2.7이니까 2.7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면 이게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비금속끼리의 전기음성도 차이는 제일 작은 비금속은 1.8이에요. 4. 그래서 이 차이가 이제 2.2 정도가 비금속끼리 차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금속 비금속이 만나야 되는데 비금속은 F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뭐 크게는 이런 정도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숫자들은 83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면 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번 같은 경우 요 2번 하나만 풀어와봐. 나머지들은 뭐 그냥 암기만 하면 다 풀리는 거니까 2번도 암기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커요. 이게 그래서. 자, 이제 2번 보면은 이게 전기음성도가 3, 3.5, 4, 0.9, 1.2 이렇게. 그래서 2.8은 이게 금속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놈인데 반드시 F를 포함한 놈이라고 그랬죠. F. 그 다음에 큰 게 요거는 산소 포함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 얘네들 차이는 0.5 차이예요. 0.3 차이는 요 금속끼리.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풀지 않으면 이게 모른다고 정기형 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풀면 경우에 따라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5분도 걸리고 막 이래. 그래서 요게 어떤 선생님이 그 당시에 뭐 정기형 순도 외울 필요 없다 했는데 이 문제가 나온 거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정기형 순도는 이거는 외워서 풀어야 될 문제는 좋지 않은 문제인데 외운 사람하고 안 외운 사람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되지.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뭔데 얻어갈 게 없어요. 단지 그냥 외워서 접목시키고 아니면 경우 따져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뭐 대학 가기 위해서 푸는 거니까 뭐 외워야지 뭐. 그래서 그 선생님이 외울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에 나와가지고 망했잖아. 공개에 뭐 저격당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좀 안타깝긴 하지. 자, 그래서 이제 3단원, 2단원이 끝났고 이제 우리 4단원 페이지 상으로는 이제 146페이지예요. 중화반응. 그래서 기본 개념을 먼저 나간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프린트로 나갈 테니까 중화반응 기본 개념을 한번 봅시다. 이제 중화반응에서 다뤄줘야 될 게 처음에 중화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반응 B.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어가지고 뭐 바뀌는 건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정해놓으면은 그걸로 쓰면 돼. 그 다음에 총이온수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이온수의 B. 요게 이제 기본 내용들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HCl 요 용액이 있어요. 여기다가 NaOH를 첨가하는 반응이에요. 이게 반응식이야. 그러면 이 용액 안에 H하고 플러스 Cl 마이너스 요게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Na 플러스도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하고 물을 만들어요. 물 분자 하나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남은 이온이 NaCl 구경꾼.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중화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화 반응식이야 그냥. 자, 그래서 반응비는 이제 1대1이에요. 1가는 무조건 요거야. 뭐 2대2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비율이니까. 근데 편한 값이 요게 편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요게 반응비가 돼요. 그럼 요게 이제 하나씩 만나서 중화점이 되는 거예요. 중화점의 정의는 알짜 이온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를 알짜 이온이라고 하는데 얘가 없는 지점이 중화점이야. OH 마이너스. 얘가 없는 지점은 다시 얘기하면 뭐만 남는 거야? 구경꾼만 남는 거예요. 얘가 1대1인 지점이 중화점이야. 모든 용액의 전하량의 총합은 빵이죠. 그래서 얘하고 얘밖에 없을 때는 얘가 1대1이 돼야지 전하량의 총합이 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중화점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중화점 반응비 총이온수 그래프를 한번 보면 얘가 총이온수, 여기는 NaOH 첨가 부피. 그러면 중화점까지는 안 변해요. 왜? 두 개의 이온이 중화점에서도 두 개의 이온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일정하다가 증가하는 게 총이온수의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근데 요새 많이 물어보는 거는 부피당 총이온수를 많이 물어보죠. 몰농도, 이게 몰농도. 그러면 얘는 부피는 점점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프가. 요게 부피당 총이온수.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총이온수를 만들어서 푸는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만드는 연습도 많이 해놔야 돼. 이게 이제 1가일 때고, 이제 2가일 때 그럼 얘가 물에 녹으면 이제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얘는
CA2 플러스 OH 마이너스 두 개. 그러면 얘를 두 개, 얘 같이 개수를 맞춰주는 게 편하니까 H 플러스로 해줄게요. 이렇게 하나 두 개씩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럼 얘 물분자 만드는 게 요거하고 요게 두 개의 물분자 플러스 나머지 CA, CL2. 그래서 얘는 반응비가 이제 2대 2대 1대 2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반응비야. 그래서 까먹었으면은 뭐 상관없는데 외워두는 게 편하긴 한데 까먹었으면 이가가 기준이에요. 이가가 1일 때 항상 얘하고 얘는 1대 2의 관계로 물질이 만들어지죠. 중화반응이니까 얘가 2면 OH가 두 개 있으면 H도 두 개 있어야 돼. 얘하고 얘는 1대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 2대 2대 1대 2 반응비가 만들어져요. 앞으로 이 이가의 구경꾼이 어떤 전체 이온이나 이런 거 따질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애울 때 저게 기준이 돼가지고 애우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애울 수 있어서 나중에 이제 전체 이온 따질 때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반응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화점에서 구경꾼 이온은 얘가 1대 2. 이게 이제 중화점이 되죠. 이렇게. 그럼 얘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총이온 수가 처음에는 4개야. 이 용액 안에는. 근데 3개로 바뀌죠. 총이온 수의 변화가 좀 달라져. 감소했다가 증가해. 여기가 중화점. 근데 요거는 이제 요게 여기다가 얘를 넣으면 또 상황이 달라져요. 뭐에다 뭐를 넣느냐에 따라 달라져. 얘는 CaOH2를 첨가한 거고 만약에 HCl을 첨가하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총이온수 그래프가. 총이온수는 원래 3개였는데 HCl을 넣었더니 또 3개가 됐죠. 그러니까 얘는 안 변해 또. 이렇게 중화점. 근데 어떻게 됐든 요거 두 종류의 산염기 중화점에서는 부피당 총이온수는 이 두 개 다 어때요? 부피당 총이온수는 중화점까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증가. 부피당 총이온수. 이렇게. 요게 이제 기본 내용이고 이제 실험을 통해서 남은 이온수 비 구하는 거를 또 따져봅시다. 여기까지 적을 거 있으면 적어보세요. 오늘 프린트 받아가면 먼저 풀 사람은 풀어도 돼요.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는 빨리 푸는 방법으로 설명할 테니까 정석보다는. 그래서 자기가 뭐 정석으로 풀었으면은 내 방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차원에서 미리 풀어올 사람들은 풀어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통해서 지금 요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남은 이온수 B까지 봅시다. 처음에는 이제 1가 반응. 여기다가 NaOH를 첨가해요. 그랬을 때 이온수의 변화들을 살펴볼 거야. 얘하고 물분자 만들어요. 물분자 하나. 남은 이온은 NA가 첨가되고 NaCl, HCl 이렇게. 그럼 이 상황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일단 여기 H 플러스는 알자 이온이 되죠. 이게 알자 이온하고 구경꾼 이온 용어 자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시키면은
알자 이온은 0이 될 수 있지만 이 CL은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알자 이온, 구경꾼 이온 나눠서 이제 찾는 원소 찾을 때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CL- 이온 수는 계속 일정해요. 여기 일정. 근데 이제 농도를 물어보게 되면 농도, 몰농도는 부피당 몰수니까 부피당 몰수. 그러니까 몰수는 일정하다면 지금 이온수는 일정해요. 여기에 일정하다 표시를 해놓을게. 부피는 계속 증가하니까 몰농도는 감소하게 돼 있어요. CL의 농도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용액의 전하량의 총합은 우리 첫 시간에도 했죠. 중화 반응할 때 전하량 총합은 무조건 빵. 왜? 넣어주는 물질 자체가 안정한 놈이 중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는 애는 전하량의 총합이 빵이에요. 그래서 요런 뭐 별표 하나, 세모 두 개면 요 별표가 전하량이 몇 배라고 했어요? 크기가? 무조건 2배지. 뭐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얘가 플러스 2면 전하량의 총합이 빵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됐으면 얘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무조건 크기는 2배가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전하량이 빵이 된다는 전제 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OH-만 넣을 수 있어요? OH- 물질만 넣어가지고 중화 반응을 일으켜. 그러면은 이게 안 맞잖아. 근데 그렇게 넣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OH-는 안정하지 않으니까. 항상 안정한 상태는 중성이 안정하기 때문에 중성인 놈을 넣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음이온 공기청정기 이런 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뭘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음이온 자체가 안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공기청정기에서 음이온이 나왔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00분의 1초야. 잠깐은 존재할 수 있어. 에너지를 가하면 깨지니까. 근데 안정하지 않아가지고 바로 바뀌어요. 주변 물질하고 반응해가지고. 그러면 음이온에서 뭐 좋은 게 나온가 하더라도 그 공기청정기 내부 안에서만 뭐 일어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이온 공기청정기가 몸에 좋은 게 이게 유사과학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 유사과학. 과학적이진 않아 그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첨가하면 NaOH, NaCl, NaCl, H2 이렇게. 요 점이 이제 중화점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온의 변화 추이를 보면 4개의 이온이 이제 변화가 될 텐데 넣어주는 X축은 다 NaOH예요. 그럼 Y축이 이제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일 때 H 플러스는 없어졌다가 일정해져요. 이제 빵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화점이야. 그 다음에 HCl은 똑같죠.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 다음에 나트륨은 계속 첨가. 근데 여기서 알자 이온은 이 하나만 가지고도 중화점을 알 수가 있지만 구경꾼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어지는 게 항상 겹쳐서 줘요. 구경꾼 이온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러면 중화점에서는 구경꾼 이온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전하량이 빵이 되려면 여기가 중화점이 되죠. 근데 이온의 전하가 다르면 말이 달라져요. 만약에 요렇게 CL이고 요게 CA2 플러스면 중화점은 만나는 지점에서 생기는 게 아니죠. 여기가 N이면 여기 EN. 이 지점에서 중화점이 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OH-는 없다가 이제 생기겠지. 그럼 이제 이 그래프 가지고 남은 이온수의 비는 이제 다른 또 물 분자 생기는 거를 또 추적을 해봅시다. H2O 생성수. 생성 H2O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지금 하나가 생겼어요. 여기서 2개가 생겼네. 2개에서 이제 일정해지게 되겠죠. 그럼 2개에서 일정해져요. 이렇게. 여기서. 그럼 요 지점이 중화점인데 중화점에서는 NA하고 CL만 구경꾼만 있어요. 1대1로.
이렇게. 그럼 아까 우리가 반응비를 적으라는 게 요거 따지려고 그래요. 반응비. 반응비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야. HCl하고 NaOH가 1대1 대 1대1로 반응해요.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부피에서 이제 부피가 입혀져야지 뭐 농도를 비교하든지 개수를 비교하든지 할 텐데 일단 여기에서 남은 이온수 표현해 보면 H 플러스 구경꾼 이온은 무조건 남아 있어요. 그리고 H 플러스. 그럼 누가 제일 많아야 돼? 천하랑 총합방을 이용해서 얘가 무조건 많아야 돼. 그 다음에 중화점 이후에서든 구경꾼 이온 무조건 남아 있고 OH 마이너스니까 누가 제일 많어? 그러니까 NA가 많아야 되죠.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남은 이온수를 구하려면 부피가 입혀져야 돼요. 여기를 10, 20, 여기를 40으로 한번 밀리리터 NaOH 밀리리터 이렇게. 대신 HCl은 여기서 요 10ml로 놓을게요. 10ml. 그러니까 얘는 일정해. 얘는 안 변해요. 이제 NaOH만 첨가되는 거야. 그래서 그 10ml가 있을 때 NaOH는 여기서 20ml에서 중화점 됐죠. 2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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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ml.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고 이 그래프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20ml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대 몇 대 몇으로 남았는지를 추적할 거야. 이제 1대1 일단 부피부터 보면은 HCl은 10ml 가지고 실험했고 중화점이 NaOH는 몇이야? 20이죠. 그러면 몰 농도는 몇 대 몇이야? 몰 농도는 부피가 같을 때의 개수니까 20이면 얘 20 하면 2대 2잖아. 그러면 2대 1이 되는 거예요. 몰 농도 비는 2대 1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를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개수를 주면 괜찮은데 이온수 얘가 2개고 얘가 4개야. 얘가 2몰 농도, 얘가 4몰 농도면 이 CaOH2는 몇 몰 농도짜리예요, 이게? 몇 몰 농도를 넣길래 이렇게 이온화됐어? 얘 2몰 농도짜리잖아. 2몰 농도의 CaOH2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얘 2몰 농도 전체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Ca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추적해 주면 돼요, 농도는. 그 다음에 얘가 10ml일 때 이제 여기 10ml면 얘는 1대1 그대로고 여기서 몇 대 몇으로 남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로 반토막, 부피가 반토막 되면 입자수가 반토막으로 줄겠죠. 그래서 반응시키면 얘가 2분의 1. 그래서 1대 2대 1. CL이 2로 제일 많아요. 나머지 하나는 안 줘도 찾을 수 있어야 돼. 전하량 총합 빵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얘가 10ml 1대 1, 얘 40ml니까 2대 2. 그러면 요거 반응시키면 누가 제일 많냐면 나트륨이 2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설명한 이유가 이게 기계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약에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사용한 HCl과 여기서 사용한 NaOH를 50, 80 섞었어. 그럼 남은 거 얼마냐? 그러면 그 부피대로 그냥 이동만 해주면 돼. 그걸로 반응시키면 되니까 기계적으로 풀 때 도움이 돼서 항상 수능 화학 시간에는 자기 정신으로 풀기가 힘들다 그랬잖아. 체력이 워낙 고갈되니까.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패턴을 외우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실수도 덜하고. 자, 여기까지 또 적어보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가를 살펴봅시다. 실험을 이제 두 번째 실험, 이가 실험. HCl 여기다가 CaOH2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이온수 B를 추적을 해보면 얘는 바로 그냥 그래프로 이 4개 이온을 각각 쓰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을 해볼게. 이 이온수 얘는 CaOH2. 그래서 H 플러스는 감소해요. 이렇게 감소하고 좀 더 길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CL은 여기서 이거 H 플러스, CL은 이렇게.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는 빵이었다가 얘랑 기울기가 같죠. 이거 이렇게 같은 기울기로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그때 CA2 플러스는 어딜 지나가? 여기가 2N이면 어딜 지나가요? N을 지나가지. N. 그럼 N을 지나갈 때 여기서 이거 만나는지도 한번 살펴보자고. 이제 물 분자수를 또 추적을 해봅시다. 생성되는 물 분자수. 얘도 20, 얘 40, 뭐 이렇게 써놓으면 구경꾼 이온, 중화점에서는 구경꾼 이온만 있을 텐데 여기에 존재하는 이온은 CA2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몇 대 몇? 1대 2 요점.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면 기준, 반응비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HCl, CaOH2 요게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 2대 2대 1대 2 써놓고서 이제 부피를 입혀줘야 되겠네. 얘 10ml 가지고 실험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20ml, 20ml. 그래서 10ml, 20ml. 그러면 뭐 부피당 이온수, 이온의 몰농도의 총합의 비. 그러면 10ml에 얘는 4가 되는 거고 20ml에 3이 되는 거니까 그걸 비교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점에서 구경꾼 이온은 무조건 남아있다 그랬죠. CA2 플러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 얘는 CA2 플러스,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몇 대 몇 대 몇인지 11대 2대 2야. 그럼 얘 11대 2분의 1대 1이네. 반응시키면 요렇게. 그러면 CL이 4가 돼요. CL이 숫자 편하게 쓰면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2. 그러면 CA2 플러스는 자동적으로 몇 개 있어야 돼? 요게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얘는 1. 이렇게 전화를 맞춰가면서 표현하는 거를 연습해 두면은 문제가 빨리 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41대, 11대는 2대 2인데 41대는 2대 4가 되죠. 21대 1대 2니까 2대 4. 그래서 반응시켰더니 다 똑같네요. 2대 2대 2. 1대 1대 1. 그래서 이 그래프도 여기가 40mm구나. 다 만나는 지점.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올지 이 그래프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도 이제 이가도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이제 기준 잡는 거를 하나 지금까지는 잡았는데 이제 두 실험을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실험 1에서 기준을 한번 잡아보면 실험 1 예, HCl, NaOH 반응해서 얘는 그냥 1대1 대 1대1로 잡으면 돼요. 실험 2에서도 마찬가지로 잡으면 1대1 대 1대1 이렇게 이제 부피만 입혀주면 돼. 얘 40, 20이야. 40, 20, 40, 20 40, 20 이렇게. 그래서 실험 1은 그냥 마음대로 비교하면 돼. 두 개의 농도 구하는 거야 이제 농도. 그럼 몇 대 몇? 1대 2죠. 이렇게. 얘도 1대 2야. 근데 이제 HCl끼리 물어보면 1대 1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이 기준은 내가 잡았지만 이 기준도 잡았지만 두 개의 연결 기준은 안 잡았지 아직까지.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기준은 항상 힌트가 나와요. 이제 여길 보면 이 마지막에 HCl 없을 때 60ml의 실험 1, 2가 값이 어때요? 다르죠? 그럼 1이 2배야. 그럼 얘가 20에 실험 2가 1일 때 얘는 20에 몇으로 잡아줘야 돼? 2로 2배 해줘야 되지. 2로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주면 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실험을 잡을 때는 1대1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HCl 잡으면 이제 실험 1, 2의 농도는 몇 대 몇? 2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하고 얘도 2대 1. 그래서 두 개의 실험을 기준 잡을 때는 이렇게 힌트를 가지고 비교해 준다는 거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